그 USB를 꽂는 순간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성희가 아니라 성재라는 걸 진석도 성재도 아무도 아직 몰랐습니다. 진석이 식탁 한가운데 USB를 탁 내려놓았는데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먹고 숨소리까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그 USB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부터 뻗었습니다. 빼고 싶어서요. 아니, 빼야만 할 것 같아서요. 진석이 성재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 오늘은 내가 본다. 성재가 목이 타들어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성희가 먼저 웃음 비슷한 걸 흘렸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안 웃는 그 웃음이었는데요. 또 가족 모아놓고 겁주려는 거예요? 진석은 고개도 안 돌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손이 오늘따라 한 번도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겁주는 거 아니다. 끝낼 거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뜨자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단 언론관리, 티켓 결제 내역, 익명제보원본, 지은호. 마지막 폴더 이름을 보는 순간 성재 숨이 걸렸습니다.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아하고 소리를 냈는데요. 그 작은 탄식 하나에 성희의 시선이 성재를 훑었습니다. 딱 그 시선이었어요. 너 여기서 흔들리면 내 손 아니야. 같은. 영란은 의자를 밀며 일어나려다 말았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지환이 영나 옆으로 조용히 붙었습니다. 영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는지 지환이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영나 씨, 숨부터 쉬어요. 그 말이 위로 같기도 하고 더 무서운 예고 같기도 했습니다. 영란은 억지로 앉았고 진석은 첫 번째 폴더를 눌렀습니다. 재단 언론관리. 메일 캡처, 메신저 대화, 기자, 이름, 날짜, 정산표까지 줄줄이 떠오르는데요. 성의 재단 직원이 기자를 만나고 기사 문장을 고치고 익명 제보를 그럴듯하게 다듬게 시키는 흔적이 촘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성희가 성재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더 잔인했습니다. 성재야. 너도 알잖아. 세상은 정보 가진 사람이 이겨.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나 집에서까지 진석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폴더. 티켓 결제 내역. 결제 시간, 카드, 수취인, 출국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진석은 딱 한 줄만 읽고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굴 내보내려고 한 거냐? 성희가 대꾸를 피하듯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정답을 말해, 고성희. 그때 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요? 왜 은호까지 끌고 들어와요? 어머니, 왜 하필? 은호 이름이 나오자 영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지환은 영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진석이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익명제보원본, 초안, 수정본, 최종본이 단계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단어를 더 자극적으로 바꿨는지 표시까지 되어 있었고요. 그 지시선이 재단 직원에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람을 말로 죽이는 짓이에요. 성희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말로도 죽어. 너도 많이 봤잖아. 그 한마디에 성재 마음이 확 꺾였는데요. 성재는 자기 죄책감이 어머니 손에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끈이 목줄처럼 조여왔습니다. 진석이 마지막 폴더를 눌렀습니다. 지은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카페, 골목, 병원 출입구, 누군가의 등 뒤. 정면이 아니라 몰래 찍힌 각도. 영란은 그 사진결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따라다니던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성희가 잠깐 흔들리는 듯 했는데요.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말끝을 바꿔버렸습니다. 영나야, 너 지키려고. 영나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나 지키려고 남을 이렇게 찍어요?
그 순간 진석이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했습니다. 영상 파일과 함께 메모장이 자동으로 열렸는데요. 거기엔 사람 이름 옆에 약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 약점 가족, 강호, 지영 약점 책임감, 상철, 성재 약점 어머니, 죄책감, 수빈 약점 욕망, 결혼.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점 어머니, 죄책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재는 자기 숨이 어디로 새는지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그걸 보고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는데요. 당신 끝까지 가네. 진석이 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끝까지 갔지. 그때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혁과 은호가 들어왔는데요. 은호는 식탁 위 화면을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폴더가 되어 있고 자기 사진이 자료가 되어 있고 자기 가족이 약점으로 정리돼 있는 걸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호가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고성애 씨. 나를 사람으로 보긴 했어요. 지혁이 은호 옆으로 딱 붙었습니다. 지혁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더 말 얹지 마요. 은호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때 지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지완으로 뜨는데요. 지완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혁이 화면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문자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상철 낙하산 계약서 확인해. 오늘 밤 12시 기사 나간다. 지혁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은호가 지혁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혁 선배 무슨 일이에요? 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성재가 문장을 읽고 먼저 알아챘습니다. 기사 12시 아버지까지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재가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어머니가? 성희는 부정도 인정도 안 했습니다. 딱 그 애매한 표정으로 성재를 흔들었는데요.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듯 새로운 창이 떠오르더니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려 했습니다. 파일 제목이 모두의 심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진석 약점 절대 공개 금지. 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석이 흔들리는 걸 성재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성희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봐요. 당신이 나를 당장 못 치우는 이유. 진석이 노트북을 3개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이 닫히기 직전 자막이 잠깐 번쩍 지나갔는데요. 1998년 3월 출생 관련 기록. 그 글자를 본 순간 은호는 손이 떨렸고 지혁은 숨이 턱 막혔고 영란은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성재는 출생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였는데요. 은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순이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연락이 안 돼. 누가 집으로 사람을 보냈어. 서류 찾는다면서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말하더라. 은호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혁이 바로 말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거기부터 가요. 성재가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강호 은호 동생 맞죠? 지금 어디라고요? 그때 은호 폰으로 낯선 번호가 또 걸려왔습니다. 은호가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숨 가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지강호 씨가 지금 우리랑 같이 있어요. 은호가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동생 왜요? 서류 하나만 주면 돼요. 1998년 3월 그때 기록.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서 휴대폰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지혁 목소리가 바닥을 긁듯 낮아졌습니다. 누구세요? 강호 어딨습니까? 상대가 웃었습니다. 누군지 중요해요? 중요한 건 2시간이에요. 경찰 부르면 강호 씨는 끝이에요. 은호가 지혁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얼굴이었는데요. 성희는 그 통화를 듣는 동안 표정이 굳었다가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내 판 위로 누가 올라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석이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너 누구랑 엮였어?
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니까 냄새 맡고 달려든 거죠. 그때 시계가 11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기사, 12시가 되면 폭로. 그리고 강호는 2시간 안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협박받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유 찾지 말자. 지금은 강호부터.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믿음이 아니라 버텨야 산다는 생존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성재가 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로 가서 막아야 합니다. 진석은 가라가 입에 붙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말 하나가 혼자 싸워라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성희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재야, 가. 네 자리 지켜야지. 성재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지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알아챈 순간 더 비참해졌는데요. 그래도 성재는 떠밀리듯 일어났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오늘은 방패로서요. 그리고 12시 정각, 성재 휴대폰에 기사 알림이 먼저 울렸습니다. 성재, 재단 유착 의혹. 익명 제보 배후. 티켓 결제 정황. 기사 말미에는 그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성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삶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의 표정은 이미 해명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본부장님, 허위든 진실이든 시장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피해 최소화예요.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그 사람들 뜻대로 됩니다. 저를 방패로 쓰는 거예요. 법무팀장이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문장 구조가 다음 폭로를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리지 않는 눈. 여자는 명함을 내밀지도 않고 말했는데요. 성재 본부장님. 1998년 3월 그 기록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는데도 성재 이마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 아이예요. 성재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자가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렸습니다. 장난이면 좋겠네요. 저는 진석 회장님 친딸이고요. 서류상으론 실종 처리됐어요. 성재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섰는데요. 그럼 내가 몰랐던 여동생이. 여자는 그 말에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이요? 그 말이 부러웠어요. 누군가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살. 성재는 그 문장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기사는 본부장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을 미끼로 써서 박진석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막으려면 본부장님이 시간을 벌어줘야 해요. 어떻게요? 공개 사과. 제 불찰 같은 말로 본부장님이 욕을 다 먹어요. 그러면 칼이 잠깐 멈춰요. 성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라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이름이랑 제 이름이 같이 뜨면 본부장님은 모른 척한 오빠가 됩니다. 그건 해명도 못해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지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호 쪽 잡혔어. 은호 어머니 집 서류 노린다. 1998년 3월이 우리 쪽까지 왔다. 성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기사, 기록, 재단, 납치, 그리고 실종 처리라는 단어까지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10분 뒤 후속 기사에서 제 실명이 나갈 거예요. 성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목소리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내가 욕먹을게요. 대신 은호랑 지혁이 영나. 다른 사람들까지 더 끌고 들어오지 마요. 여자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약속 못해요. 판이 너무 커졌거든요. 성재는 그 말에 더 절망했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이미 누군가 다치도록 설계됐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진석의 집에서는 영나가 USB를 손에 쥔 채 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열면 끝이고 안 열면 평생 흔들릴 것 같아서요. 영나가 파일을 열자 가장 위에 떠있던 제목이 영나를 그대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19980-3 출생기록 정정. 문서에는 부진석이 또렷했습니다. 영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굴러떨어졌는데요. 다음 줄, 모 항목은 검은 펜으로 급히 덮여 있었지만 잉크 사이로 글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성. 영나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야. 열었니? 영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알림이 또 떴습니다. 새 파일 자동 저장됨 기자 발송 본초안. 영나가 그 파일을 열자 기자 이메일 리스트가 줄줄이 있었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 기사 이후 1998년 3월 관련 추가 자료 배포 예정. 영나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성희와 지환이 앞에 서 있었는데요. 지환은 영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영나가 돌아올 수 없는 걸 봤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1998년 3월 기록에 아빠 이름이 있어. 그리고 성자도 보여. 성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잠깐이 영나에겐 너무 길었는데요. 영나가 울먹이며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숨겼어? 성희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몰라서 안전한 거야. 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게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엄마가 편한 거잖아. 성의 숨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아빠 앞에서 말하자. 네 입으로. 거실로 내려오자 진석은 기사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진석이 받자마자 성재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기사 터졌어요. 1998년 3월에 관련된 내용까지요. 진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희가 전화기 쪽으로 다가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기사 내가 뿌린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진짜 끝나. 지금은 감정보다 살아남을 길부터 잡아. 성재는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럴듯한 말이 늘 사랑은 아니라는 걸 성재는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고 남자 목소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약속대로 2차 자료 10분 후 배포합니다. 맞고 싶으면 원본 넘기시죠. 성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진석이 그 표정을 보고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성희가 지금 진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 당신도 당한 거냐? 성희가 겨우 숨을 뱉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이 성재를 먼저 꺾고 당신을 다음에 꺾고 마지막은.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은 뭐야, 엄마? 성희가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1998년 3월 그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터뜨리려는 거야.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규칙적인 3번이었고 울림이 마치 이미 왔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진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아도 끝이 오더라고요. 진석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후속 기사 15분 후. 1998년 3월 그 아이 실명 공개.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원본을 넘겨야 해. 아니면 성재가 먼저 죽어. 진석이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성재를 입에 올리지 마. 성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아끼는 게 성재잖아. 그래서 그들이 성재부터 친 거고. 영나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해되는데 서러웠습니다. 그 감정이 사람을 가장 깊게 망가뜨리거든요.
지환이 영나를 자기 뒤로 반쯤 숨기듯 당겼습니다. 영나가 무너질까 봐서가 아니라 영나가 무너지는 걸 혼자 맞게 하기 싫어서요. 그때 지혁이 혼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호와 함께 있어야 할 지혁이 혼자라는 건 이미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강호 데려갔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도 사람이 왔어요. 1998년 3월 이야기 꺼내면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진석이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혁이 성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당신 판 아니죠? 성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판이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진석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는 얼굴이었는데요. 성의. 원본 어디 있지? 성의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넘기면 평생 끌려다녀.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성재는 지금 회사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 순간 진석에게 성재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머니 편 못 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더는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 편도 아닌 채로 무너지고 있어요. 진석은 그 문자를 한참 보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방패로 세웠구나. 진석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는데요. 화면에 뜬 파일 제목이 모두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19980-3 출생기록 정정 원본. 부 박진석 보호자 고성희. 비고 실종 처리 요청 내역 포함. 영나가 입을 틀어막았고 지혁은 눈을 질끈 감았고 성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진석의 입술도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재 쪽에서 후속 기사 알림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성재가 화면을 누르기 직전 그 여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 이름이 뜨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던 가족이 먼저 죽어요. 성재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진석의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처음인데도 이상하게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환 씨 누구예요? 지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영나 앞을 반걸음 막아섰는데요. 그 순간 성희의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합니다. 지금 문 안에 있어요. 진석은 화면과 현관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돌아왔나? 그리고 성재의 폰에서는 후속 기사 알림이 딱 떠올랐습니다. 1998년 3월 그 아이 실명 공개. 누구도 아직 화면을 누르지 않았는데요. 이미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번엔 USB가 아니라 사람 하나가 진짜로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요.